참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어떤 이미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건설사 살리자고 전 국민 죽이는 길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행사 몇 군데 살리자고 전 국민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익이 나고 돈을 벌어서 그게 과연 사회 환원이 얼마나 되는지 국민들은 정말 힘이 들어가고 빚을 내서 막 그 집을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가격은 계속 오른단 말이죠. 근데 사실 요즘 뭐 건축 자재값도 많이 올랐고 땅값이 너무 올랐어요. 근데 땅값은 누가 올렸냐? 그들이 올렸단 말이죠. 본인들이 본인 발등을 찍고 있는 현재 부동산 PF가 안 되면 돈 좀 빨리 돈줄을 좀 풀어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돈줄 풀어주면 그 돈줄 풀어준 걸 나중에 누가 채우냐? 분양받는 사람들이 채워줘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럼 분양받는 사람은 돈이 어디서 나냐? 어디서 납니까? 빚을 내야 되잖아요. 빚을 내면 뭐예요? 그거 갚느라고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먹고. 안녕하십니까 셀코TV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재테크 셀코TV 탐나는 재테크 시간입니다. 오늘 부동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다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요, 부동산 전문가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표영호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아니 요즘 바쁜 일상 보내고 계신데 현장에 그렇게 간다고요? 이제 사실 그 어떤 데이터로만 읽을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서 현장을 직접 보거나 체크하지 않으면 페이퍼로 나온 데이터는 믿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사실 뭐 데이터 조작도 얼마 전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100% 오른 것을 뭐 20%만 올랐다고 발표를 하고 이런 그때 것들이 이상했어. 저도 이상했어요. 사실. 근데 저는 이상하다고 그때 아예 제가 말을 했어요. 이거 말이 안 된다. 분명히 이 지역의 아파트는 2배가 올랐는데 어떻게 11% 올랐다고 발표했냐. 맞아.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그냥 평균치를 잘못 냈나 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많이 서글펐습니다. 사실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현장의 분위기를 직접 전하기 위해서 요즘에 직접 현장을 다닌다는 얘기 들었어요. 최근에 가본 현장은 어디입니까? 뭐 여러 군데 가산동도 가보고 광명시 쪽도 가보고 남양주 쪽도 가보고 하남시 쪽도 가보고 안양 평촌 지역, 이 수도권 지역은 일단 웬만하면 다 가봤죠. 잘 안 가본 지역이 이제 저 의정부나 동두천 지역은 제가 많이 못 갔습니다. 지금 너무 바빠서. 그래서 그 주로 수도권 서울 지역. 근데 요즘에 이제 어디서는 또 어느 쪽에서는 부동산 매물이 쌓이고 있다. 내놓는 사람은 많은데 사는 사람은 없다 이러고. 또 어디서는 또 최근에 신고가를 갱신했다. 물론 강남의 일부 아파트이긴 합니다만 이거 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면 제가 또 뭐 야단 맞을 수는 있는데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께 전해드려야 되니까 사실 거래가 되지 않던 아파트 단지가 5년, 4년 만에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5년, 4년, 뭐 4, 5년 동안 남들은 막 뛸 때 얘네들은 거래가 안 됐으니까 거래되는 역사가 없으니까 뭐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뭐 신고가를 경신하는, 최고가를 경신하는 가격이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 그 이전 가격 대비 2배가 올랐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에 난다는 것은 약간 그 수치 함정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매달 하나씩 거래가 됐다면 뭐 지난 대비에 비해서 뭐 1,000만 원 올랐다. 이렇게 발표가 돼야 되는 게 마치 뭐 2배가 올랐다 이렇게 발표가 되니까 안 오르던 지역, 거래가 안 되던 지역에서 거래가 오랜만에 나오면서 뭐 고가가 좀 올라갔다 이런 얘기인데 그 고가가 반드시 또 최고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21년에 우리가 들었던 정신 나간 집값에 보다는 그래도 하락돼 있는 집값이다. 근데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가 최근에 조금 올라가면서 거래가 좀 이루어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게 이제 1월 달에 그 일산 부동산 대책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 뭐 특례 보금자리로 나왔죠. 또 최근에 얼마 전에는 이건 참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50년 장기 대출 금융권은 좋죠. 금융권은 그렇게 해서 이자 많이 들어오면 배당하고 또 돈이 없으면 또 국가에서 우리 은행 어려워요 살려주세요 이래가지고 또 돈 받고 또 돈 남으면 또 배당하고 게다가 또 인원이 많으면 또 적정히 인원 또 잘라내고 또 새로 신규 뽑고 이런 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 50년 만기 주면 50년 만기 대출 받으신 분들은 그거 어떻게 갚아요?
늘어난 이자, 뭐 기간이 늘어나서 매달 내야 되는 불입금은 좀 작아질 수 있다고 하지만 장기적 그 빚이라는 게 일단 빚이죠. 그렇죠. 예. 그런 게 그런 것 때문에 오르지 않았나. 예. 거래도 좀 거래량도 그래서 좀 늘어나지 않았나. 일단 돈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죠. 집값이 꿈틀해서 오를 것 같으니까 더 오르기 전에 사자 이런 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논리로 보면 이겁니다. 그 전에 금리가 저금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금리가 2배로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그대로를 대출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이걸 갭 차이를 감당을 못하니까 기간을 늘려준 거예요. 보통 우리가 30년 대출 받지 않습니까? 네. 얼마 대출, 몇 년 대출 받죠? 보통 25년, 30년, 뭐 20년. 저도 그렇게 장기 대출은 안 받아봤어요. 아, 네. 역시 알뜰하게 사시는. 예, 너무 장기는 좀 그렇고요. 자신이 없죠. 예. 근데 안정적인 직장 다니셨던 분이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기니까 계속 빚쟁이로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 아마 30년 장기 대출 받으신 분들이 아마 거의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아파트의 생명, 그러니까 다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연한이 30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30년 되면 또 신규로 짓고 또 다시 대출로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즘 뭐 사실 30년 넘어가는 아파트들 많지 않습니까? 뭐 50년을 한 아파트도 있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50년으로 또 메꾼 거죠. 갭 차이를. 여러 가지 아무튼 머리들이 좋습니다. 일단 집값이 훅 떨어지다가 잠깐 올랐던 것은 정부에서 그런 정책들, 그 대출을 쉽게 해준 것들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요즘에 수도권을 많이 다닌다고 하셨는데 동탄이 그렇게 많이 들썩거렸어요? 동탄이 들썩거렸다라는 뉴스도 예. 사실은 그 동탄역에 붙어 있는 롯데 아파트가 있습니다. 예. 거기 참 살기 좋아요. 왜냐면 동탄역 바로 옆에 붙어 있고 백화점도 있고 그냥 다 슬세권이야. 그냥 반바지 입고 나가면 돼요. 네, 네. 그런데 그 아파트의 어느 평수, 뭐 34평인데요. 네. 그 아파트가 16억에 지금 거래가 됐다. 그래서 세다. 야, 동탄이 16억이야? 그러면 다른 데도 다른 동탄 지역도 다 그냥 16억인 줄 착각하게 만드는 그 착시 현상을 만드는 기사다. 근데 이런 것들이 기사가 나오면 반드시 그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 뒤에 분양하는 단지가 또 많아집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분양 전에 이런 거 하나 두 개를 터트리면 기본적으로 여기는 분양가가 14억이래. 그럼 16억보다 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 아파트고. 네. 그럼 분양 또 받는 거예요. 아하. 예. 그러면 그 시세를 누가 만졌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얼마 전에 잘 아시다시피 거래했다가 취소하고 거래했다 취소한 게 50%가 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냥 보통 우리가 뭐 거래했다가 마음이 변해서 또는 돈이 없어서 갑자기 어려워져서 거래를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특정 지역에 그렇다면 그것은 사실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금융당국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금융당국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 걸리면 이건 바로 구속이에요. 그런데 이 부동산 가격 시세 조정은 그 금융 감독을 받지 않는 또 다른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아주 그 뭐 엄벌에 처할 수 있는 그 법이 아직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끼케야 3천만 원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뭐 3천만 원까지 거 내지 뭐 하고 시세 조정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거 얼마 전에 검찰에서도 조사를 해서 신문에 여러 번 났습니다. 뭐 제가 막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문에도 여러 번 났고 아마 여러 번 검색해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그 주변에 분양하기 전에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띄워놓고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이제 분양 시장이 들썩거린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것도 영향이 있는 겁니까? 그런 것도 반드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스스로 추측을 하고 있고 또 그것 말고도 또 분양가가 오른다. 지금이 제일 분양가가 싸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뉴스를 흘리는 매체를 보면 다 건설사와 연관이 있는 언론사일 가능성도 되게 높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얘기는 뭐 우리 구독자분들은 많이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검색해보고 공부하시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아까 이제 그 정부가 대출을 풀어줬다. 그래서 집값이 오른 경향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집값이 오르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은 대출을 조금 쪼이잖아요. 다시. 쪼이죠. 왜냐하면 가계대출이 지금 우리 가처분 소득 대비 그 가계대출 빚이요. 몇 퍼센트일 것 같습니까? 206%입니다. 그래요. 206%. 독일이 56%. 그리고 우리가 그냥 GDP 대비로 따지면 105% 정도 되는데
GDP로 보면 105%니까 그것도 역시 세계 3위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가처분 소득으로 따지면 206%라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건데 빚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게 정부 입장에서 사실 염려스럽지 않습니까? 나라를 운영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들으면 이건 정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출을 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에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집을 산 분들은 최근에 집을 산 분들은 집값이 올라갔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분들 네. 입장에서는. 근데 집을 사려고 대기하고 있던 분들은 얼마 전에 집값이 굉장히 떨어졌을 때처럼 예. 한번 떨어지면 좋겠다. 내가 그때 가서 사야지라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이제 떨어지면 사야지라고 하는 분들 중에 네. 한 50%는 더 떨어질까봐 못 사는 분들이 있고요. 지금 뭐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네. 하시는 분들도 이게 더 올라가면 네. 또 못 사는 분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심리가 많이 네. 작용하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봅니다. 지금 강남의 아파트들 중에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가 네. 있지, 뭔가 호재가 있는 아파트들, 특히 한강변이나 이 양재천변이나 강남의 중앙 부분, 중심부 부분에는 아파트 가격이 다시 좀 올라갈 수는 있지만 지난 뭐 2020년, 21년 때처럼 야 이건 미쳤다 할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또 여러분 중에 간혹 어디 아파트가 뭐 수십억 찍었다라고 하는 거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지금 오를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출 규제도 풀어줬죠. 뭐 보금자리 뭐 특례 이런 것도 나오고 좀 그러니까 이제 영끌들이 많이 사기 시작했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진 않습니다.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 그 돈도 아마 다 소진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마 조금 남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른다라는 개념은 오를 수는 있다 치더라도 아마 그 뒤에 바로 그 후폭풍이 어쩌면 일본보다 더 부동산 버블이 꺼질 수도 있다.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현상이 지속적인 상승장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 이유를 또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금리가 12%, 뭐 14% IMF 때 그럴 때도 집값이 올랐어요. IMF 때도 집값이 올랐습니다. 1년 동안 폭락을 하고 1년 뒤에 바로 또 반등해서 쭉 차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반등하고 1년 정도, 2년 정도 있다가 그 뒤로 장기 하락이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거의 6개월 만에 반등했죠. 한 10개월 만에 반등을 했는데 그 뒤에 사람들이 이제 달려붙은 거죠. 이제 다시 오르나 보다. 금융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뒤로 2008년, 9년부터 이제 이렇게 장기 하락이 왔으니까 그게 한 6, 7년. 2015년, 16년까지 갔죠. 6, 7년 정도 최소 하락이 갔었죠. 쭉 갔죠. 그때 당시에 강남 아파트 가격은 반토막이 났었습니다. 맞아요. 쭉 반토막이 나서 갔어요. 분양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또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죠. 근데 그분들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부동산은 우상향한다. 그러니까 그때 분양받으신 분들 힘들게 분양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또 몇 배가 뛰었다. 맞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금리를 감당하는 금액보다 아파트 값이 뛰는 금액이 나에게 더 큰 이익을 준다라는 이제 맹신이 생긴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함정. 그때는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받쳐줬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 금리를 감당할 정도로 소득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들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있는 사람은 있고 없는 사람은 통화.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 완전히 양극화. 그래서 아마 매물이 쌓인다는 질문, 그 질문은 매물이 쌓이는 지역은 계속 쌓이고 있고요. 또 소진이 빠른 뭐 강남이랄지 뭐 지금 동탄의 그 롯데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매물 소진이 좀 빠른 편이지만 그 옆 단지 거기서 걸어서 뭐 한 10분 거리의 옆 단지들은 오히려 매물이 쌓이는 경우도 있다. 이걸 꼭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이제 제가 잠깐 얘기한 게 그 최근에 신고가를 경신했다라고 나온 것이 강남의 압구정 현대아파트예요. 근데 그게 사실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넘사벽이잖아. 수십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화될 수 없는 거거든요. 자, 그 현대아파트를 누가 샀냐? 외국인이 산 거죠. 저기 남산, 그러니까 남산이 아니고 한남동에 있는 그
그 빌라 중에 네. 최고급 빌라 있어 180억에 거래된 거. 어. 와 여기가 그럼 그 정도 거래면 우리 옆집 옆에 있는 나는 그럼 얼마야? 네. 나는 가만히 10억이었는데 갑자기 나도 그러면 70억, 50억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싱가포르 사람이 산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어쩌다 그렇게 거래되는 것은 가끔 그 이제 이런 거 수술하고 예, 코 째고 눈 째가지고 돈 많이 네. 버신 분들 중에 이제 돈이 남아 도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현금 주고 탁 사는 경우는 그거 넘사벽이잖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의 경우는 거리가 먼 얘기니까 굳이 그걸 데이터화하면 안 된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데이터 수치의 오류라는 게 있습니다. 네. 착각. 우리 둘 재산을 합치면 평균을 내면 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5억이라고 쳐요. 네, 네. 그런데 여기에 이재용 회장님이 딱 붙어. 네, 아유. 그럼 우리 3명 평균 재산 내면 얼마예요? 엄청나게 뭐 되죠. 10조, 20조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부자가처럼 느껴지잖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해서 언론은 탁 나버리니까요. 야, 저기 신고가래. 우리 동네도 신고가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동안 심리를 그렇게 이용을 했는데 네. 사실 그 참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네. 어떤 이미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건설사 살리자고 전 국민 죽이는 길입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시행사 몇 군데 살리자고 전 국민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익이 나고 돈을 벌어서 그게 과연 사회 환원이 얼마나 되는지 국민들은 정말 힘이 들어가고 빚을 내서 막 그 집을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가격은 계속 온단 말이죠. 근데 사실 요즘 뭐 건축 자재값도 많이 올랐고 땅값이 너무 올랐어요. 네. 근데 땅값을 누가 올렸냐? 그들이 올렸단 말이죠. 본인들이 본인 발등을 찍고 있는 현재 부동산 PF가 안 되면 돈 좀 빨리 돈줄을 좀 풀어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돈줄 풀어주면 그 돈줄 풀어준 걸 나중에 누가 채우냐? 분양받는 사람들이 채워줘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럼 분양받는 사람은 돈이 어디서 나냐? 네. 어디서 납니까? 빚을 내야 되잖아요. 빚을 내면 뭐예요? 그거 갚느라고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먹고 우리 형님도 보니까 이 양복도 지금 한 20년째 입는 양복 같아. 그러니까 이 집을 사는 거 자체가 이게 좀 어렵다 이거예요 지금. 저도 사실 이 양복 어떻게 알았지? 7년 전에 산 겁니다. 7년 전에.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예? 이거 MBC 때부터 입었던 거 그러니까 제가 MBC 그 아침 때 그때 본 양복이에요 이거 지금. 자 우리 저 금융권에서 건설사 PF 하지 말고 우리 이재용 PF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건설사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잠깐 있다가 진정 좀 하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